글로벌 이슈에 따른 시장 영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박문환 이사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 알아볼까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벌써 6월이네요. 시장이 워낙 많이 올라서 별로 투자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게 오늘은 하반기에 유망한 투자 자산 하나를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로존에는 대략 두 가지 정도의 큰 걱정거리가 있죠. 첫 번째는 최근 조기 총선 문제로 인해서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빠진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유로존 내에서 GDP 규모가 16%에 달하기 때문에 명실공히 넘버 3죠. 이탈리아가 만약에 위기에 빠진다면 곧 유로존 전체로 확산되기 쉽습니다. 남유럽이 최근에 대부분 안정권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이 이탈리아만큼은 작년에 고작 0.9% 성장한 데 이어서 올해도 그저 한 작년 정도의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을 정도로 무척 더딘 회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조기 총선을 해봐야 과반 정당이 나오기 힘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직 정부의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한 이탈리아의 은행들은 부도 위험이 자연스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기 총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직후 우니크레딧과 같은 은행주들이 급락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이제 곧 시작될 브렉시트 협상입니다. 이것도 약간의 변동성을 가질 수 있는데요. 특히 테리사 메이의 지지율이 돌연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메이 총리는 지금까지 조기 총선은 없다라고 공언을 해왔었습니다만 지난 4월 18일이었죠. 그 말을 훌떡 뒤집어 버렸습니다. 오는 6월 19일부터 시작하는 브렉시트 협상에서 강력한 협상권을 나에게 달라 이런 취지였는데요. 물론 그녀의 변심은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난달 18일 메이 총리가 총선 공약집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급변해버렸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요양비를 지원하는 사회적 돌봄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혜택을 축소하겠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아무래도 보수당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그 과정에서도 소득 기준의 보유주택의 가치도 충분히 반영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야당에서는 노동당이죠. 야당에서는 즉각 침해세라고 규정하면서 정치적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고요. 그 약발이 최근 먹히기 시작합니다. 이 실수인 것을 직감한 메이 총리는 공약집 발표 직후 사흘 만에 본인 부담 상한선을 설정하겠다라면서 이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려 했지만 보수당의 지지도는 이미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노동당의 지지도는 매우 빠르게 오르기 시작을 했죠. 여론조사 기관이죠. 휴거부의 조사를 이제 따라보면, 그 기준에 따라보면 보수당의 지지도가 지난 11일 기준 49%에 달했던 것이 딱 일주일 만에 5%포인트가 떨어졌으니까요. 그나마 지난 22일 밤 22명의 목숨을 앗아간 맨체스터 자살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녀에 대한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기는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위기가 생기게 되면 여당에 대한 지지도는 높아지죠. 아무튼 가장 최근 유고부의 발표를 보면 보수당이 오히려 지금부터 20석을 잃어서 310석을 얻는 데 그치면서 오히려 과반 의석을 내줄 수도 있다. 이런 예측치마다 아주 굉장히 비관적인 예측치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말 한 번 잘못 꺼냈다가 훅 가버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쎄요, 유고부의 조사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일단 전제하고 이번 조기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석의 확고한 확대를 노리면서 승부수를 던졌던 메이의 생각이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이것은 결국 파운드와의 반등 시기를 다소 늦추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유럽에는 두 개의 큰 산이 남아 있는데요. 이 중에서 파운드화 문제는 다소 회복이 늦어진다라는 것이지 이미 대부분의 악재가 반영된 상황에서 이 파운드화의 추가 약세는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악재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탈리아 조기 총선으로 인해서 은행주가 혹여나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요게 좀 걱정거리입니다만 역시 아직 OIS 스프레드 등 시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어떤 뚜렷한 위험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심리적인 악재로 인해서 유로화의 저평가 상태가 좀 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새벽 달러 인덱스의 가치가 97 턱걸이에 있었죠. 97.04 주변이었는데요. 이제 97도 인덱스 기준으로 깨지기 직전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번 ECB 정책 회의에서 살짝 매파적인 모습을 보이기라도 한다면 달러의 약세가 좀 더 강화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겠죠. 이번에 살짝 비둘기적인 성향을 만약에 보인다고 할지라도 경제 지표에 대한 전망치가 꾸준히 호전 중에 있기 때문에 결국 시간 문제일 뿐 언제까지나 테이퍼링을 미룰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돈들의 흐름인데요. 딱 프랑스의 대선이 끝나던 그 주에만 유로존으로 약 60억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주 연속으로 대규모 자금들이 유럽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시장에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살 것이 별로 없는 시장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잘 두리번거리면 잘 익은 과일은 늘 있는 법입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아마도 하반기에는 유로화에 대한 투자가 좀 더 유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박문환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